자, 중간고사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시 기말고사 도래했죠? 이제 딱 정확히 5주 남았으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수행평가 끝났나? 잘했어? 아, 내일이야? 그거 혹시 출력 더 원하면 이따가 꼭 얘기해. 내가 더 뽑아줄게. 프린트 하고 더 필요해? 그러면 하나만 이따 끝날 때 꼭 얘기해. 나 까먹을 것 같으니까. 수행평가 잘 치르시고 일단은 이 교재를 쌤이 좀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선생님들이랑 머리 맞대고 우리가 진짜 막 학생 입장에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좀 더 개선을 했는데 일단 구성 앞에는 똑같아. 앞에 수업 내용과 스타일은 비슷할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IQ북, 소위 워크북 있죠? 여기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너네가 제일 좋은 교재로 다른 학원은 없는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할까? 그 고단히 연구한 끝에 아 여기 10단계 바꿨어야 되는데 까먹고 못 바꿨네. 아 그냥 일단 6단계로 추렸어요. 그리고 6단계로 추리면서 너네가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지금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너무 어려운 지문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3 지문이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좀 높았었을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시키려고 저희가 구성을 좀 리뉴얼 했고요. 그러면 그 우리 기존에 있던 10단계 그 외의 것들은 어디 갈 거냐?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따로 나갈 거예요. 왜냐면 워크북이 너무 진전이 더디니까 너네가 그만큼 좀 자신감도 잃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북 시스템을 좀 더 간소화했고요. 그리고 너무 노가다성 학습은 다 뺐어요. 그래서 일단 6단계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기 38쪽 하나씩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영어 지문 읽고 막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게 너무 기계적이고 그냥 체크만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잔인한 사실은 뭐였냐면 읽고 체크를 하는데 자기가 읽은 게 뭘 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가 본인이 잘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공부할 때 자습할 때 내용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너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습서 그 권형 옆에 그 프린트 있죠. 이거 참고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걸 워크북에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글 빈칸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읽으면서 요 빈칸 채우는 거. 알겠죠? 그럼 1단계적으로 의미는 조금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 쓰는 거 막 다 쓰라고 했었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 밑줄 친 부분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들 2단계 해석의 포인트는 다 뭐냐면 어법에 따라요.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을 둔 게 아니라 어법에 맞춰서 제대로 읽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딱 여기 봐봐. 딱 요거 내가 딱 봐도 뭐 의도한 것 같아. 관계절 제대로 인식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관계절 계속적 용법으로 맞춰서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고로 결론적으로 해설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쓴 해설지 그거 직접 쌤이 다 타이핑한 거거든요. 제가 쓴 거랑 일단 원칙적으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보시고 첨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점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법에 맞춰서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석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3단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했을 때 내용을 채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제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 익숙하실 거예요. TF 그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무엇보다 TF 같은 경우는 이제 6단계로 다 줄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석을 좀 써주실 것을 권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4단계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뭐가 좀 행하죠. 여기 보기 그냥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네 일일 테스트에서도 쌤이 보여줬듯이 이거 보기 없이 니네가 스스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4단계가 제일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워크북을 줄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음 수업 때 니네 워크북 다 검수할 거여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제일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가 어딜 것 같아? 뭐냐? 내가 무조건 집중적으로 확인할 때. 그게 바로 2단계랑 4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법에 맞는 독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4단계는 제가 일일이 보고 어려운 질문 제가 해설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포레스트 보고 베끼지 말고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기지 말고 주어진 소재랑 그 다음에 번호에 맞춰서 너네가 진짜 직접 요약을 해봐. 알겠지? 이게 제대로 너네가 지문 독해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니까 무조건 꼭 4단계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일단 요거 원래 막 빈칸 문제로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원문에 따라서 원문을 비교하면서 변형지문 또 읽으랬다고 딱 이것만 읽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꼭 읽어보라고 해서 해석으로 숙제를 내준 거니까 이거는 꼭 손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눈대중 쭉 읽으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형광펜 쳐서 저한테 다음 수업 때 물어보거나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변형지문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내려오면서 이것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단계 여기는 어법이요. 그러니까 어법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나올 만한 어법만 지금 양자택일로 돼 있고요. 밑에가 이렇게 빈칸인 이유는 이거 맞았고 틀렸고 했을 때 쌤한테 질문하거나 내가 해설해주면 밑에 개념 쓰시라고. 그래서 오답 노트 하시라고 칸을 이렇게 늘렸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6단계 거쳐서 하고 그럼 나머지 그 외에 4단계는 다 어디 가냐? 그거는 강화훈련이라는 별도의 교재로 빼서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 이게 이수가 되고 확실하게 문제풀이가 되면 그때 줄 거지 이게 안 되고 그거 풀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 하고 제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단계로 리뉴얼을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실제로 지금 내신 대비 미리 이미 시작한 학교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반응을 좀 보니까 애들이 훨씬 더 숙제하기 편해졌고 지문의 내용이 어려웠는데 이해하기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평을 해줘서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뭔가 건의사항이 있거나 피드백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과 교재를 받는 게 저희도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별도의 질문 없으면 일단 진도 나갈까요? 자 그럼 4지문씩 끊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강 1번 바로 볼까요? 자, we are able to speak and comprehend language. 자, comprehend는 두루두루 쭉 다 이해하는 걸 comprehend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를요. with great skill, 엄청난 기술을 갖고 despite its quasi-regularity. quasi가 이게 가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gularity는 규칙성이라는 뜻인데 그게 가짜라는 거잖아. 그래서 quasi가 붙으면 한자로 얘기하고 싶으면 준이라고 하시면 돼요. 준이란 말은 뭔가에 버금은 가나 실제로 그거는 아니란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규칙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데 규칙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재밌는 말로 뭐라고 했어? 사실은 규칙성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준규칙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규칙성이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 소재가 되겠지? 그럼 왜 하필 준규칙성이라고 했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봅시다. Communication requires shared knowledge. 왜냐면 required shared knowledge가 그러니까 regularity랑 같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규칙성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languages must be systematic. 항상 언어는 체계적이어야 돼요. Rather than arbitrary. arbitrary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필수어휘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 자의적인, 임의적인, 제멋대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구는 것보다 체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however, 하지만 the demands of comprehending and producing language, 언어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것의 필요는 require, 자, 이거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language가 주어가 아니라 demands니까 수일치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additional flexibility, 추가적인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니까 준규칙성이라고 한 거죠. 그지? 체계성에 더불어 이해 덧대 유연성도 가져야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speakers produce forms that, 화자는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형태가 deviate from standard patterns. 여기까지가 관계절이고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 deviat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뭐뭐로부터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탈선하는 걸 deviate라고 하고요. 혹시 몰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건영이 S로 시작하는데 혹시 단어 아시나요? 이거 아이돌 이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단어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stray라는 뜻이에요. stray. 그래서 어떤 길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그걸 stray라고 하고요.
고2, 3 정도 되면 자주 나오는 유반이어라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같이 외워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적인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listeners, 청자들은 반드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준규칙성이 가장 대표적인 문법 개념이 영어에서 전 분사구문인 것 같아요. 분사구문 ing로 쭉 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부사절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거 뜻 뭐 있다고 그랬어, 중딩 때. 뭐 시간도 되고 동시동작도 되고 이유, 조건, 양보 막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되는 그 추가적인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many shortcuts. 여기서 shortcut은 지름길인데 당연히 언어에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줄임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줄임말들이 that promote fluent speech.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절이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 조금 더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요 자체를 그냥 뭐로 바꿔도 돼요? 분사구로 바꿔도 되죠. promoting 같은 걸로. 그래서 유연한 스피치, 말을 조금 촉진해주는 이런 많은 줄임말들은 결국 eventually enter. enter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스위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shortcuts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복수 취급하셔야겠죠. 자, enter the language. 그래서 이런 많은 줄임말이 언어로 들어가는데 너네 별다줄이라고도 하잖아. 별걸 다 줄인다. 그래서 such as gonna, have to, trying 이거 다 줄임말이죠. 특히 have to는 have to의 줄임말인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partially overlap with the source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콤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계속적 용법을 써야 되고, 요나 계속적 용법 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야 된다고? 그치, 접선이니까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부분적으로 겹친다예요. partially overlap with the source words. 그러니까 이런 줄임말을 만들어주는 이 소스, 원천이 되어주는 단어와 부분적으로는 겹친다. 왜냐면 have to 이거 보세요. 원래 have to 부정사를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겹쳐야 된다는 건 결국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준규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겹친다라는 게 완전히 겹치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너무 탈선해버리면 규칙성에서 크게 위배되니까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청자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준규칙성은 결국 뭐다? 체계성과 유연성을 합친 거구나. 그게 저는 이 partially라는 단어에 응축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4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the product of these conflicting pressures. 그러면은 유나, 이 conflicting pressures가 뭐 얘기하는 거야? conflicting은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상충하는이고, 이 상충하는 pressure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서로 상충한다. 그러니까 체계성과 유연성이 서로 대립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pressures에 낚이면 안 되고, 자, 여기 스위치 벌써 3개나 나왔어요. 자, product가 주어가 돼서 이것도 스위치 유의하시고, 참고로 product를 맨날 제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product는 그걸 포함해서 뭐 좀 큰 의미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함에 따라서 생겨내는 결과물을 product라고 하니까 제품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충되는 압력에 의해 생겨나는 결과물이 바로 quasi-regularity, 준규칙성이다. 그래서 these patterns, 그러니까 이런 준규칙성에 따른 패턴은 can be mastered, 마스터하다라고 너네 콩글리시 많이 얘기하지? 자, 숙달될 수 있습니다. extensive practice, extensive가 무슨 뜻이에요? 광범위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광범위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엄청난 노력이라는 뜻이야. 소위 엄청난 노력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extensive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which,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죠. 그리고 이 언어는 is easy to obtain, 획득하기가 쉽다. 만약에
You've grown up speaking a language.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row up이 자동사고 보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면서 자랐다. 아니면 분사구문을 인식해도 되고요. 그래서 언어를 말하면서 계속 자랐고 그렇게 해서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첫 번째로 쓰인 거고 얘가 현재 완료의 두 번째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창한 reader, 독자가 되면 그러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국어면은 달성하기가 쉬운데 근데 mastering stress patterns, 스트레스는 여기서 그 니네가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강세,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렇게 강세를 둘지. 특히 우리는 어조, 성조가 없는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액센트를 두는 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건데 이거. 그냥 이거 발음해봐. produce, produce 뜻 두 개 달라요? 방금 만약 건영이가 강세를 앞에다 뒀잖아. produce 이런 명사야. 그래서 농산물이야 그러면. 근데 쌤 방금 강세를 뒤에다 줬지. produce 이러면 생산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스트레스 패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 강세가.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 패턴스를 달성하는 거, 숙달하는 거. 자, 동명사가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죠. 수일치 벌써 4번 나왔고요. 자, is much harder. 자, 비교급은 이렇게 much 같은 애로 수식을 해야 되죠. 중학교 문법이니까 언급만 할게요. 자, much harder for people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자, 이거는 이렇게 후치 수식하죠. 분사구가. 그럼 이거는 반대로 아까 분사로 전환했듯이 이거는 만약에 관계절로 전환한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Who are learning 내지는 who learn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 용법이죠. often exhibit stress deafness. deafness가 이게 난청이라는 뜻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강세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produce의 예시에서도 보듯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죠? 자, 이 정도 보고 내용에서 좀 잡으면 자, 그래서 이 these conflicting pressures가 이게 바로 quasi regularity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지문에서 안 다룬 내용만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루면 이 stress definite를 갖고 의미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자, 그러면 강세 난청, 강세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 언어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규칙성 중에 준규칙성으로 인한 언어학습의 어려움인 거지. 그러니까 준규칙성 덕분에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준규칙성으로 인해서 언어학습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누구한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내용 토대로 한번 같이 내용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1번부터 3번을 한번 쭉 응축해 보면 그러면 1번부터 3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우리가 한번 대립을 시켜 볼게. 언어는 언어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는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동시에 언어는 뭐 하기도 하다. 유연성을 통해 표준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에서 따라서 언어는 이러한 양면적 특성 때문에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언어의 준규칙성은 언어가 지닌 체계성과 유연성의 양면적인 조합의 특징이다. 자, 양면적인 또 나왔네. 자, 양면적인 A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었죠, 제가? ambivalent 라고 하면 되죠. 뭐 조합은 컨비네이션 하면 되는데 뭐 아시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양면성. 자, 그래서 준규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하면 일단 표준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다소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규칙성에 기반한 제한적 변형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성에 기반한 제한적 변형. 알겠죠? 이렇게 말을 달리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강세가 준규칙성이냐? 강세가 준규칙성.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면 이 지문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언어 자체는 준규칙성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어법이든 문법이든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강세든 이런 모든 언어 현상에 있어서 얘가 기반 베이스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세도 방금 그 예시를 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준규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규칙성에 기반한 제한적 변형이라고 했을 때 이 제한이라 함은 confined를 쓰시면 되겠죠? 뭔가 틀에 갇혀서 변형하는 거니까 confined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정리되셨으면 2번 지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2번 지문은 사실 어려운 게 거의 없고요. 그냥 길기만 해요. 내용도 쉽습니다. 자, you know how people always tell you.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당신께 하는지. Think outside the box. 근데 이거 너네도 다 중딩 때 한번 생각해 봤을 거야. 이거 중학교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박스 밖에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진 틀 이외에서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the box 얘는 뭐를 의미해요? 주어진 틀, 그러니까 관습,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아니면 뭐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밖에다 두고 생각해봐라 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outside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well, I hate that expression.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싫어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통념 뒤집기죠. 자, I get the broader meaning of the phrase. 저는 이 말에서, 이 문구에서 더 폭넓은 의미를 이해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to look for unexpected solutions that defy convention. defy가 거역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관습을 거역하는 예기치 못한 해결책.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기치 못한 거니까 이게 결국 창의성, 즉 여기서 영어로 써볼게요. creativ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라는 개념 자체를 이 사람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속뜻을 꺼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자기는 싫어한대요. Nothing wrong with that. 물론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but to me, 나에게 있어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필자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광고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가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It's all about thinking inside the box. 그러니까 inside the box라고 했으니까 요거 의미 추론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틀 이내에서. 그래서 1번 지문이랑 연관지어서 결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준규칙성은 주어진 틀 내에서 제한적인 변형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진 틀 이내에서의 제한적인 창의성 발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advertising is full of boxes or limitations. 그러니까 박스를 결국 한계, 틀,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 이런 걸로 응축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the budget is a box. 예산도 물론 박스, 즉 주어진 틀이 될 수 있고 the dimensions of the page are a box. 페이지의 크기도 박스가 되고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are a box. 제품의 성분도 박스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창의성을 발현해야 된다. The most important box of all is the strategy.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전략을 짤 때 창의성을 너무 생각하면 이제 너무 틀을 벗어나니까 오히려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딱 하는데 If you can come up with a great creative idea that fi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rategy 까지는 주격관계의 대명사죠. 그래서 단수니까 지금 단수 취급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confine, 아까 제가 그래서 confined 1번에서 잡아줬죠. 자, 그 단어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의 제한적인 틀 이내에 딱 부합하는 훌륭한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렸으면 그러면 너는 광고 천재인데 come up with a great ideas that's widely off the mark and not strategic.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근데 widely 너무 거칠게 off the mark 선을 이탈했대. 이것도 우리 1번 지문에서 배웠던 거 써먹으면 이게 deviate죠. 그러니까 1번 지문, 2번 지문이 내용상으로 의외로 겹쳐요. 그래서 너무 크게 벗어나서 결국 전략적이지 않은 훌륭한 생각을 한다. 전략적이지 않다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광고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냥 예술가지 광고주가 아니다. 그리고 어법 하나만 보면요. 너네 이거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인데 이거 조건절의 형태예요. 그래서 if you come up with 이런 식으로 조건절을 명령문 형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한다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to say that you can wail against the box. wail이 징징댄다는 뜻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박스를 두고 징징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박스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자체의 뭐 불합리함을 뭐 논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근데 니네 틀을 너무 쌩까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We'll try to change the dimensions of the box, but as its very essence, 근본적으로 advertising은 can only truly be advertising when it is a clear outgrowth of the box. 여기가 원래 빈칸 문제였죠 수능 특강에서. 자, 여기서 clear outgrowth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outgrowth는 뭔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자라나는 콩나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어진 틀 내에서의 창의적 광고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자, 마지막 문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The cleverest among us. 자, the cleverest는 뭐뭐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realize. 그래서 지금 복수 취급한 거야. 이거 복수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접속사 되시죠? 자, 뭐를 깨닫냐면 the greatest fun of advertising is seeing.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동명사 쓰인 거고, 광고에서 제일 위대한 훌륭한 재미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 얼마나 멀리는 이게 바로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an execution, a new media placement and still be in a box. 자,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멀리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창의성을 제한된 틀 내에서 얼마나 발휘하냐 라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듯이 어법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내용도 좀 함축적으로 풀어낸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지문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내용 이건 그냥 어려운 거 딱히 없고 앞에서 문장에서 다 잡았으니까 그냥 바로 내용 정리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1번부터 4번이니까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는 창의적 사고는 광고에서 위험할 수 있다. 광고에 존재하는 기존의 틀을 고려하여 전략적 광고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광고는 반드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창의적인 광고는 반드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창의성이 가미된 전략적 광고이어야 한다. 제한적인 restricted 하면 되죠. 자, 그러고 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 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Life on our planet. 지구의 생명체는 can be arranged. 정리될 수 있어요. More or less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생명체들은 다
autotrophs and heterotrophs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토는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엔트로피 할 때 그 트로프일 거 이거? 그 에너지. 그러니까 혼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헤테로, 다른 이질적이라는 뜻이야. 헤테로가. 그래서 헤테로트롭스 하면 다른 애로부터 에너지를 빨아오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 용어가 나왔잖아요. 과학적 전문 용어가 나왔으니까 지금 콤마 동격으로 하나씩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autotrophs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heterotrops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rganisms that exploit. 자,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마찬가지 얘도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loit는 좋게 쓰면은 이게 x가 빨아내다, 그러니까 뽑아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쓰면은 이용해 먹다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sun or chemical reactions. 햇빛이나 아니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인 거고 아니면 take energy from those who've already captured it. 그래서 그 에너지를 뽑아낸 사람한테 가져오는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more or less를 좀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럼 아주 극소수의 일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인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이 해당 안 됨이 저 두 개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more or less라고 했고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What is unusual about our species?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 역할이자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이니까 관계대명사 와시고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기이한 점은 뭐냐면 is that 자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썼죠. 둘 다 해석은 것이고요. That we've been able to use more and more energy without having to evolve into a different species.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 없이 그거 없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해당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we've achieved this through a combination of social learning, complex culture, and technologies.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후천적인 학습과 문화와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이걸 달성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얘기한 거죠. 자, we don't have to speciate to gain the claws of an Allosaurus. 알로사우루스는 저기 뭐 옛날 공룡 이름이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치면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진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만 년 전 인류랑 지금 몸뚱아리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로서 진화할 필요가 그러니까 어로트로프냐 헤테로트로프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단지 뭐만 했으면 됐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를 축적해 나가기만 했으면 됐다. 그래서 to design a warhead or a power station 저거 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예시를 든 거죠.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 그래서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we change our tools rather than our bodies. 우리는 몸뚱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도구를 바꿨다. 그러니까 도구를 계속 개선시켜 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ire and spears did the trick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자, 수천 수백 년 동안 우리한테 내가 저 do the trick 이거 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야 돼. 그래서 do the trick 하면은 무슨 뜻이 돼요?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Until we devised the domestication of our food sources. domestication은 사육화, 가축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사육화하기 전까지 불과 창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럼 그 말은 뭐야? 예전에 구석기 선사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착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 발전해가는 인류 지금 묘사한 거야. 그리고 the next big shift came in the mechanization
processes that gave us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제 산업혁명이고요. 이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processes 꾸며주는 거고. This enabled us to draw ancient deposits. 그래서 enable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거. 그다음에 deposit 내가 뜻 뭐라 했어, 거령아? 이거 수능 수업 때. 디파짓 자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옛날에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았으니까 그래서 예금 적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디파짓은 여기서 퇴적물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of organic energy 이런 유기 에너지 매장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fossil fuels 화석연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구에서 끌어다 태운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태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팽창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류가 에너지 사용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인간은 참 특이한 게 생명의 종이 분화하고 진화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우리는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 이걸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것도 문장 독해에서 얼추 다 다뤘으니까 바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생물학적으로 진화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특이해요. 인간은 진화 없이 도구의 사용으로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도구의 고도화에 따라 에너지의 증산은 이제 증가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산량이 팽창하듯 증가했다. 아니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자, 인간은 문명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더 많은 에너지를 생물학적인 이점이 아닌 도구의 활용을 통해 달성했다. 활용은 utilization 쓰면 될 거고요. 필요하다는 required보다 necessitate를 써드릴게요. 뭔가에 의해서 필요하다.
자, 다 했으면 4번 질문 오겠습니다. 뭔가 왜 하늘이 흐린 것 같지 느낌이? 오늘 비 온다 했니 혹시? 아닌가? 내가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이나? 자, 4번 하고 쉬겠습니다. 자, media institutions across the globe. 자, 주어는 institutions고요. 수일치 유의하시고.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이, 미디어 기관들이 are facing multiple crises. multiple은 다수잖아. 그러니까 여러 위기를 한 번에 얻어맞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of, funding, 그러니까 이 of는 crisis의 동격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funding, 돈의 문제도 있고 trust,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그래서 돈이 부족하고 신뢰도 잃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성도 사라지고 있고 책임도 안 지고 합법적인지도 모르겠고 이렇다라는 거죠. In many of the countries that make up capitalism's core.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본주의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apitalism's core에서는 그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특히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e newspaper and magazine industry is in serious decline. 자, 특히 신문이랑 잡지 산업이 지금 심각한 쇠퇴를 맞이했다. As.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툭 끊기는 거죠. as가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Large digital intermediaries. intermediary가 중간에서 개입해갖고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해주는 애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얘네들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광고 다는 애들. 그래서 대형 디지털 업체들이 take over, 점령하다, 차지하다죠. 그래서 the majority of advertising revenue, 광고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점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dominate 쓰면 되겠죠. 지배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as는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과. 그래서 쇠퇴하고 있다. 인, 과. 자, 3번. Much of the debate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s industry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뉴스 산업의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circulate는 돌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쓰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뭘 갖고 갑론을박을 펼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수일치는 딱히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어가 the debate라는 거. much of는 가산 불가산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 뒤에 of 뒤에를 봐야죠. Around debates relating to these broken business models. relating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망가진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토론 주변으로 되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말 그대로 뭐냐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broke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광고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인터넷으로 넘어가니까 신문으로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특히 잡지가. 잡지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고에다가 잡지에다 광고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다 광고 2배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local news in particular is increasingly under threat. 그래서 지역 뉴스가 특히 위협을 더 받고 있다. 지역 뉴스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왜냐면 구독자층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in the UK,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no longer served by a local daily newspaper.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역 신문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retain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retain, 유지하기 위해서는 media corporations, 미디어 산업은 have closed. 그러니까 여기서 have는 좀 계속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closed, 닫았고 아니면 합쳤대요. 그 직무를.
그리고 cut jobs. 저기 몇 명도 해고하고 제가 콤마하고 지금 분사구문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종 기자들을 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멀리 보내버린다든가 그리고 더 이상 no longer being able 자 이것도 분사구문 투죠. 그래서 요거 문법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등위 접속사로 어법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being able to provide content of relevance to them 그들에게 적절한 적합한 정보를 이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으로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 in short, 그래서 요약하면 a profit-driven response, 수익 중심의 반응이 means media become ever more unsustainable, 훨씬 더 불가능해진다, 지속이. 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신문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애초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와서 내용만 좀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profit driven에서 의미하는 것 자체가 신문 잡지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온라인 중심이 돼버렸으니까. 자, 미디어 산업 전체가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특히 신문과 잡지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즉, 언론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여 존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일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언론은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중심의 구도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졌기에 곧 소멸될 것이다. 자, 기성의 전통적인 원래 있는 이란 뜻에서 컨벤셔널, 트래디셔널 말고요. established,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린 established,라고 얘기하고요. 전환은 shift 쓰시면 될 거고요. 이윤 창출은 소멸되다. extinguish 한 요 정도.
자, 정리해보면 일단 4번 지문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이해하기가 힘든 지문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1 자체가 애초에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훈련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뒤 지문 나올게요.